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우리 동작구에 있는 성남구에서 일어난 서울시 최초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였던 3.17 민주의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학규 역사 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선생님, 작년 7월 2일 서울시 의회에서 성남구 3.17 의거를 3.17 민주의거로 명칭하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기념일로 정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동작구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서 일어난 3.17 의거가 그 유명한 대구 2.1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 마산 3.15 의거처럼 이 4.19 혁명의 이 도화선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거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지난 2021년이죠. 그때 4월 달에 행정안전부가요. 3.17 민주의거가 이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 운동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렸고요. 그래서 3.17 의거 기념사업회에서 곧바로 서울시에 이제 조례 제정을 이렇게 건의했고요. 서울시 의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이제 통과시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이제는 이제 매년 3월 17일 이 서울 시민들이 참가하는 이 3.17 민주의거 기념식 이게 이제 서울시가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아니 4.19 혁명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중의 힘으로 특히 이 학생들이 앞장을 서서 이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민주항쟁이었잖아요. 그 직접적인 발단은 1960년 3월 15일 진행되었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때문이었고요. 이 대통령은 이승만이 그때 이제 당선은 확정이 됐죠. 그렇죠. 조병욱이 병사했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 자유당이 장기 집권을 꾀하고자 이 부통령인 이기붕까지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선거를 이렇게 총동원시킨 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3.15 선거일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자체를 규탄하는 기운이 이렇게 감돌기 시작했는데요. 부정이 너무 심하다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2.28 민주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마침 이제 장면 대통령 후보가 이 대구에서 이제 유세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거기 참가할까봐 일요일인데도 학기말 시험을 보겠다. 어떤 경우는 토끼 사냥이 있다. 토끼 사냥? 임시 수업을 배치하기도 하고, 졸업생 송별회를 해야 한다. 무용 발표회를 한다. 이런 갖가지 이제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을 이제 등교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경북고를 비롯해서 이 대구시내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일으킨 게 이제 2.28 민주의거 이 민주운동인 거죠. 야, 대단하네요. 근데 좀 기가 막히긴 해요. 어쨌든 이 대구 2.28 의거뿐만 아니라 찾아보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더라고요. 이 대전에서도 의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불법적인 인권유린 이런 거에 대항해서 대전 지역에 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일으켰던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던데 대전 3.8 민주의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대전고, 대전상고 이게 대전의 명문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장면 대통령 후보의 유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학교에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 강제가 심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본투표일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면 그 부정선거가 도대체 얼마나 심했다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라는 게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미 철저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1960년 3월 8일 날 이승만도 참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승만과 이기붕이 이제 전 공무원의 일치 단결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인, 시장, 읍장, 면장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 체계에서 선거 준비를 잘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예. 또 좀 며칠 앞서서 3월 3일 그때는요. 그 자유당의 그 부정선거 비밀 지령 문건. 비밀 지령.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걸 입수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걸 폭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밀 지령 문건을 보니까요.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는데 부정선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표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와, 세상에 참.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 야당인 그 민주당에 대한 그 선거 방해 공작도 엄청났다고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이 유세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그리고 민주당 유세 장소로 가는 대중교통도 아예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 심지어 그 경찰도 한편이어갖고 그 3월 9일인가? 그때 여수하고 광산 같은 경우에 그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와, 세상에.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정재, 임화수 우리 유명하죠. 예. 정치 깡패. 또 막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도 다 자유당을 비호하는 거고. 그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백주 대낮에 이게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끔찍한 시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야당이 선거운동원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는 사실 그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죠. 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투표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게 3월 15일 그 본투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 돈으로 이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 이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기본이겠네요. 이 사할 사전 투표. 사전 투표가 우리가 지금 하는 사전 투표가 아닌 거잖아요. 40%를 미리 투표함에 넣는 거죠. 기가 막히네. 요즘 사전 투표 여기까지 만들겠네요. 그리고 유권자들을 막 3인조, 5인조, 심지어 9인조 이렇게 묶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서로 감시해. 서로 감시하게. 왜 돈만 받아먹고 안 찍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이제 기권을 또 강요하고 또 그러면 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투표하고. 심지어는 막 기표소도 막 서로 내통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투표는 그렇게 했는데 투표 후에 또 여러 가지 공작을 해야 되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 대표적이잖아요. 이번 선거 때도 뭐 누가 투표함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이게 1960년 이거 4.19 직전 선거하고 헷갈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또 개표 때도 이제 뭐 지지 후보를 조작해가지고 이게 분류해서 막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작 발표 이런 것도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된 거죠. 야, 진짜 상상력이 거의 지금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데요. 참.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역사예요. 이런 건 3.15 부정선거는. 아니 그리고 심지어 너무 열심히 부정을 저질러서 그 이승만, 그 이기붕을 찍은 그 표가 전체 유권자보다 더 많아서 이걸 또 조정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지어 막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나오니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도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 측은 이제 내무부 장관 그 당시 이제 최인규였었는데 야, 득표수를 적절히 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승만은 한 80% 정도에 맞추고 이기붕은 한 70에서 75% 정도를 해라. 왜냐면 또 이기붕이 더 나오면 또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 거기도 서열을 조정 이걸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나요? 잘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이승만은 이제 전체 유권자의 한 92% 득표한 거로 그리고 이제 이기붕은 78% 득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참. 아니 진짜 이 공명정대하게 이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그 중앙선관위도 이거 완전히 이승만 장기 집권에 이용된 거잖아요. 아니 진짜 눈앞에서 이런 부정선거를 본 국민들은 이러면 일어설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3월 15일 투표 당일이잖아요. 그 마산에서는 아예 오전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그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거 무효. 의미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전부터 시위를 시작했다고 해요. 마산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마산 시민들이 이제 동참하게 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제 시위가 계속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바로 3.15 민주의거. 3.15 의거.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경찰이 심하게 탄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발표까지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마산상고 1학년
우리 잘 아는 김주열, 김주열 열사가 이제 이때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시신이 유기돼서 예, 죽었는지 몰랐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주열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이제 총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니 정말 이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이 민중에게 총을 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당시 그 민주당은 투표일 전부터 부정선거 조짐을 알았고 그래서 마산에서는 이미 투표일 당일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서울이 이때도 조용했잖아요. 저항이 많이 늦은 상태였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성남고의 학생들이 먼저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요. 서울에서도 3월 15일 날 그날 오후에 이 민주당이 이제 선거무효 선언을 해요. 중앙당으로. 그 마산은 일찍 그 오전부터 선언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민주당사가 인사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당시 언론을 보니까 한 3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막 들썩들썩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죠. 막 이런 구호도 외치면서 이제 경찰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나와서 막 오히려 말리고 말려요? 이게 막 골치 아플까봐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경찰이 또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강제로 해산당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유야무야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후에 이제 성남고 학생들이 3월 17일 날 의거를 일으킨 거죠. 이때는 이제 영등포 일대를 완전히 휩쓸면서 서울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일으킨 시위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 동작구 성남고 학생들이 일어서는데요. 그 성남고 학생들의 그 3.17 시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시에 이제 3월 17일 날 일어났으니까 3월 18일자 동아일보에 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영등포 로터리에서 주로 시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가 동작구가 다 영등포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에 이 영등포 구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등포 경찰서도 그 근처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위를 한 거고요. 그때 보니까 성남고 1, 2학년 학생들 한 400여 명이 이제 시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구호 외친 거 뭐 당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경찰은 자숙하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학생을 구타하지 말라. 이 경찰은 학생 사살 사건을 책임져라. 체포한 학생을 석방하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삐라를 막 자필로 써서 막 뿌리기도 했다는 거고요. 자필로 써서. 영등포구청 주변에서 이제 데모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400여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200여 명은 인천 방면으로 행진을 했다. 인천 방면. 또 다른 200여 명은 수원 방면으로 행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당시 기사에 나와요. 서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삐라 내용에서 그 경찰은 학생 사살 사건을 책임져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그 3월 15일 마산에서 그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그 김주열을 비롯해서 12명이 이렇게 죽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론에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김주열이 죽었는지 몰랐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발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위를 벌인 건데 이 한마디로 성남고 학생들은 목숨을 내놓고 시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결단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위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이제 경찰이 또 출동을 하는 거고요. 막으려고 하다가 쉽지 않았는가 봐요. 처음에 체류탄을 쏘고 막 해도 잘 해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공포까지 쐈다는 거예요. 결국 총을 쐈다는 거 아니에요? 총소리까지 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렇게 돼서 해산시켰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은 연행됐다고요. 400명 시위했는데 100여 명이.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들은 또 학부형까지 영등포 경찰서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석방이 됐는데요. 그 유무거, 김만옥, 김종훈 이 세 명 이 학생들은 이제 석방되지 않고 구류 3일 구류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요? 너무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류 살고 나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이상하게 꼬여가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이 검찰이 이제 이 성남고의 그 영등포 데모 사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사요? 무슨 내사를 한다는 거죠? 이 검찰이 볼 때는 이 데모 사건이 이게
그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다른 데모하고 다르게 예. 이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오열의 잠동이 예견된다. 예? 그래서 그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오열의 잠동을 조사한다고요? 예, 그거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 오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1열, 2열, 3열 예, 할 때 4열, 5열. 예, 그렇죠. 예. 그 오열인데 그게 원래는 그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에 그 반대 세력에 호응을 해서 활동하는 집단을 일컫는 예. 말이잖아요. 어이구, 예, 맞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는 스페인 내전 당시 그 파시스트 부대였던 1930년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파시스트 부대였던 그 프랑코군의 장군 에밀리오 몰라 비달이라는 사람이 그 부대를 사열로 편성을 해갖고 이제 마드리드로 그때 수도였나? 진격을 하면서 그 마드리드 내부에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오열로 있다. 또 있다. 오열이 또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가만 이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결국은 한마디로 이 성남고 학생들의 시위가 간첩이라 이 북한과 연계된 무슨 불순 세력의 침투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렇게 그렇죠. 의심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와. 근데 그 의심의 근거도 또 엉뚱하잖아요. 네. 경찰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당시 경찰이 이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는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총까지 쏴서 막 죽거나 다치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규탄하는 게 학생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 경찰을 비난한다고 이 북한과 내통한 세력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오열의 잠동 여부를 조사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참 황당하죠. 그렇죠. 아니 바로 이틀 전 마산에서 그 시위대에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결국 사람도 죽고 수십 명이 다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을 비난하지 않으면 누굴 비난해요? 비난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야, 진짜 보니까 이 정치적인 그 반대 세력을 이 빨갱이로 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은 상투적인 수법이었네요. 지금은 좀 줄었나? 가만. 그런데 혹시 여기서 무슨 조직 사건 같은 거 만들어서 결국은 이 성남고 학생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4.19 혁명이 없었다면 무슨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게 터질 수도 있었죠. 성남고 학생들이 거기에 또 엮였을 수도 있고. 끔찍해. 4월 11일에 이제 김주열 학생이 그 체류탄이 눈에 비쳐서 이 유괴됐던 시신이 이제 그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중적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4.19 혁명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지지 않은 거고요. 그건 다행이네. 결국 이제 이 성남고 학생들의 3.17 민주의거가 사실은 이제 따져보니까 마산의 그 3.15 민주의거 그리고 이제 4.19 혁명 이 두 큰 흐름을 잇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셈인 거예요. 그러네요. 딱 그 중간이네, 그 시점이.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징검다리 역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남고 학생들의 3.17 민주의거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고 이 성남고가 우리 동작구에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자랑스러워지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 유튜브에 대해서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드려야 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